네, 본격 타이거즈 편의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우리 타이거즈의 선수들 추억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출연하시는 분입니다. 첫회 출연 때 말을 거의 못하셨어. 정혜열 전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타이거즈의 잘해형, 착해형의 아버지 정혜열. 이렇게 써놨습니다. 작가가. 정혜열 전설이 이름은 안 나왔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만족합니다. 자, 먼저 팬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타이거스에 몸 담았었고요. 지금 현재는 동원대학교라고 저기 경기도. 저는 광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동원대학교 야구부 감독을 맡고 있는 정혜열입니다. 첫 회 때 나왔을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 송인석 전설 때문에 말을 못한 겁니까? 저는 한다고 했는데요. 태영이 아빠로 요즘에는 불리시죠? 조금 됐습니다. 예. 예, 요즘 문제가 아니라 예. 한 몇 년 된 것 몇 같습니다. 년 된 것 같고 밖에 나가면 혹시 다들 알아보지 않습니까? 태영과 관계를 알아버릴 것 같습니다. 간혹 소곤소곤 하는 게 예. 누구다 이렇게 예, 그렇죠. 살짝 귀에 들리긴 하는데 예. 아직은 그렇게 뭐 대놓고 알아보지는 못한 것 같아서 사생활 하기는 예. 상당히 좀 편합니다. 정혜영 선수하고 정혜열 이 두 부자지가 너무 닮았어요. 너무 닮아가지고 이게 유전자의 힘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회에 나왔을 때까지는 내가 독재였다. 태영이한테. 지금은 시대가 바뀐 만큼 시대가 바뀐 만큼. 합의하에 상호 합의하에 아니 그러고 보니까 첫 회에 나오신 게 벌써 4년 전이에요. 4년 후에 이제 단독으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동안 혜영이가 많은 발전을 또 했고 오늘은 한 번 정도는 제가 한번 단독으로 한번 도전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최연소 100세이브를 정현이 달성을 했습니다. 최연소 100세이브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현 전설께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최연소 100세이브 그 가시관에 들어온 게 작년 초반부터 그런 네.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서 값어치 있고 소중한 기록이지 않을까. 모든 거를 이제 세이브에 맞춰서 마무리 투수에. 원래 처음에는 혜이가 마무리 투수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2군에서 선발 수업을 하다 더블헤더 임시 엔트리로 잠깐 올라왔는데 그 경기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버지 뭐 그냥 2군 내려간 거 아니냐고. 그건 모를 일이죠. 내가 결정할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렇죠. 희망을 줘야 되니까 한 번은 기회가 줄 것이다. 한번 일단 올렸으니까 한 번은 기회를 줄 거다. 예. 그럼 그때 네가 결과는 하늘에다 맡기고 볼넷만 주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던지고 싶은 대로 던져라. 편하게 던지고 원 없이 던지고 아. 그냥 한번 해봐라. 기회는 한 번은 준다. 근데 한 번 기회가 왔죠. 근데 그걸 잡은 것 같아요. 그 저기 한화전에 3대1로 지고 있을 때 프로죠. 첫 출전했는데 그걸 막았어요. 그런데 첫 타자를 볼넷을 줬어요. 원래 주지 말라 했는데. 예, 저는 뭐 여기 상무지구 모처에서 TV로 봤는데, 근데 뭐 병살 잡고, 그다음 뭐 김태균 그때 대선배죠. 삼진 잡고, 그다음에 점수를 4점을 뺐어요. 나지한 선수가 네. 지금 해설위원이죠. 네네. 끝내기를 쳐줘가지고. 네. 근데 그 뒤로 그냥 어떻게 1군에 쭉 붙어 있게 된 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게임을 거의 실시간 중계를 해주는 것처럼 그대로 중계를 해주시네. 너무 선명하고 뚜렷했던 것 같아. 네,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기억이죠. 또 데뷔 첫 승이니까. 뭐. 물론 언젠가는 최연소 그 타이틀이 깨지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엔 당분간은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당분간은 100세이브 달성하고 피자도 돌렸어요? 100판? 네, 뭐 우리한테는 왜 안 왔지? 챔피언스 필드 아마 중계를 하셨으면 갔겠죠. 중계진한테. 네, 뭐 선수단, 그다음에 사무실, 기자실. 그래도 100판이 안 돼요. 오늘 그거 우리가 채워드릴게요. 아니 점심 때 저희한테. 그래서 이제 3평 챌린저스 3평. 그 2군 야구장에 또 토요일 날 그 시상식을 있었거든요. 그때 잘했네. 나머지 100판을 맞췄습니다. 잘했네. 잘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정혜영 선수랑 통화 잠깐 가능할까요?
지금은 지금- 아직은 이거 참 1인자니까 해야 되는데 이거 참 여러분 힘없는 1인자 근데 의 모습을 보고 이거 계십니다. 뭐 안 되면 어떡하죠? 안 되면 뭐 그대로 방송 나갈 거예요. 네. 이거 실은 이 말을 혜영이한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뭐 한번 해보죠 뭐. 욕 좀 먹지 뭐. 아버지 전화를 안 받아버릴 수도 있나? 나 지금 자고 있을 수 있어요. 오, 완전히 자고 있네. 혜영 더 자. 자고 좀 이따 통화하자. 정혜영 선수 얘기를 이제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네.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혜영 선수 가졌을 때 뭐 태몽 같은 것도 기억나세요? 혜영이 태몽이 그렇게 제 큰애 태몽은 정확히 있는데 저는 조금 기억이 안 나고 저기 애기 엄마가 몇 개를 꾸었어요. 하나는 거봉 있잖아요. 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지키고 있었대요. 군인들인가 무슨 어쨌든 모르겠는데 포도가 한 이만했대요. 그걸 몰래 따먹었대요. 요만한 거 야구 아니야 혹시? 그랬을까?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꾸었고 또 그 물이 그 바다 그 모래 있잖아요. 네. 그 맑은 바다. 네. 물이 넘실넘실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것 같긴 해요. 재물이란 것 같기도 하던데 물이 보이면 재물 있다는데 돈을 많이 벌려나?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거봉이 큰 거 보니까 야구공 같고 물이 남실남실 하는 거 보니까 야구로 성공해서 돈 벌 거라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진짜 신기한 건 태몽 얘기를 왜 하냐면 보통 보면은 희한하게 그때 꿈을 꿔 또 주위에서 꿔주기도 해요. 대신 꿔주기도 하고. 조동열 선수께서는 그러면은 기아 타이거즈 경기는 특히 이제 아들이 나갔을 때는 보러 갑니까? 제가 이제 경기도 광주 거기 근무를 할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케줄이 학생들이니까 그렇죠. 예. 토요일 일요일은 애들이 이제 집에 가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그 내려올 확률이 많죠. 제가 뭐 상황 봐서 아무 때나 오고 싶을 때 옵니다. 조용히 가서 살짝 보고 그 야구장에 명소가 생겼더라고요. 네. 그 잉크 커피라고 거기가 좋아요. 거기 스크린도 있고 해서 왜냐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조금 속닥속닥 누구다 그럴 수 있지. 그런 게 사면서 들리고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결과가 좋으면 모르는데 안 좋으면 이게 어디 도망갈 곳이 없어요. 도망갈 곳이. 직관도 정말 보고는 싶어. 근데 일단 커피숍에서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나도 타이거즈에 있었지만 예. 아들도 타이거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도 그렇고 선배로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정이 겹쳐가지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저도 타이거즈 요직에 있었고 네. 여러 가지 뭐 저 스카우트 팀장, 뭐 이군 감독 뭐 다 해봤죠. 뭐 수석 코치, 수석 평 코치, 코치, 뭐 예. 배터리 코치, 뭐 배터리 코치 다 했습니다 지금. 전력 분석, 예. 원정 기록까지 해봤으니까 와. 워낙 많이 아니까 편하면서도 더 조심스럽죠. 이제 너무 또 참견해서도 안 되고 말 한마디가 와전될 수도 있고 나는 사실 좀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민간인이면 아무 때나 가서 맥주도 한 잔 먹고 그냥 할 수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눈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 세상 눈치도 볼 때는 보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아는 우리 정희열 전설은 참 터프하고 눈치 안 보는 스타일이었는데 많이 작아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 자식 앞에 장사 없더라고요. 예. 저도 그거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제 아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입지가 약해질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분위기가 좋으니까 각종 티켓 부탁부터 해서 유니폼 부탁, 사인볼 부탁, 막 각종 쏟아지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이날 전후로는 이 계산이 안 씁니다. 계산이. 예. 본인이 사야 됩니까? 내가 다 서비스 할 수는 없고 그럼요. 서비스 해야 될 때는 뭐 거침없이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정말 힘듭니다. 못하면 괜히 미안하고 타자니 옆에 사람 또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 경기도 광주로 도망갑니다. 경기도 광주. 부탁하신 분은 한 명일지 모르는데 정희열 전설이 받는 부탁은 수십 군데에서 받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너무 난감할 때가 많을 것 같다는 거 여러분이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요즘에는 옛날과 좀 다르게 선수 유니폼 판매량도 체크가 좀 되더라고요. 저희 라떼는 이게 우리 때하고 예.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네,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죠. 근데 뭐 판매를 되면 또 구단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선수한테 돌려주더라고요. 인센티브 줘요. 예. 예. 제일 많이 팔리는 애들이 그 신인들
김도영. 뭐 그다음 윤영철 윤영철. 딱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요새는 유니폼 그 용품 그 가게라 그러죠. 예, 아니 예, 그 예. 샵이 샵이, 예. 촌스럽네. 근데 샵이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네, 맞아요.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본 그 도쿄돔에 줄 쓴 거 봤는데 그 이상 쓴 것 같아요. 이야. 근데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게 아주 이게 참 근데 궁금하네. 그러면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이렇게 돈이 좀 들어오면 관리는 누가? 혜영이 엄마가 아. 하고 있고 저는 참 노타치입니다. 그 전에는 가장으로서 상당히 이렇게 다 했지만 지금은 조금 그게 부담이 좀 줄어서 유니폼 그런 걸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옛날 생각하면 지금 행복하시죠? 너무 행복한 척하면 같은 입장에 있는 부모들도 있고 아. 해서 조금 눈치도 보이고 밉보일 것 같아서 너무 표현을 못 하는데 지금 속으로는 뭐 좋습니다. 예, 정말 그렇죠. 솔직히 좋습니다. 정말로. 이제 잠에서 깼을까요? 전화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혜영 선수에게 달성 축하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혜영. 네? 출근하네? 지금 나가는구나. 야구장 왔어요. 야구장 갔어? 어쨌든 통화가 됐는데 김기빈 아나운서 그 삼촌 있잖아. 형인가? 네. 형으로 해줘요. 최연소 100세이브를 했어요. 네. 일단 축하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때요? 예, 최연소 100세이브였는데 달성했던 순간에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그냥 그저 첫 경기 올라왔을 때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 뭐 다 기억나죠. 그때가 가장 긴장되고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긴장은 지금도 합니다. 어제도 했습니다. 긴장은 어제도 마무리 투수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는 처음부터 생각은 못했죠. 네, 그럼요. 생각 못했죠. 저는 뭐 그냥 전 구단에서 시켜주시는 대로만 했습니다. 겨울에 그 미국 갔던 그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게 정혜영 선수에게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도움 많이 됐고요. 앞으로도 이제 비시즌에 좀 국내가 아닌 해외로 좀 많이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이 낫습니까? 아빠가 조언해 주는 게 더 낫습니까? 뭐 아무래도 미국은 좀 더 과학적이니까. 아빠는 비과학적으로 얘기하나요? 아니요, 아빠는 좀 과하게 많이 얘기해 주시고. 과하게. 미국은 과학적이고 아빠는 과하고. 네, 알겠습니다. 150kg 넘겨서 찍은 적 있잖아요. 4년 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150kg 넘으면 금주하겠다고. 또 나왔다 이거. 예. 약속은 안 지켰죠? 아, 그건 네, 안 지키시니까 이제 없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뭐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빠한테? 보상이야 뭐 저 뭐 약간 건강하게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어요. 그걸로 하겠습니다. 오. 아니 그게 1년에 1kg씩 늘려야지. 150kg는 다 던지는데. 지금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150 지금 올해는 4kg야. 하게 되는 거 같아가지고. 이거에 대해 스트레스 받거든. 항상 물어보니까. 좋은 성적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유니폼이라든가 기념품들이 많이 팔릴 거잖아요. 네, 인센티브 관리를 엄마가 하세요? 그 통장 엄마가 관리해 주시고 뭐 전 용돈 받았습니다. 용돈 얼마입니까? 아, 궁금하네 갑자기. 네, 아니 이런 거까지 다 해야 돼요? 이런 거 자지구리한 거 좋아합니다. 네. 한 달 용돈. 정혜영의 한 달 용돈은 얼마? 100만 원은 넘어요. 예.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도 될 만큼 받습니다. 아, 여자친구한테 선물 줄 때 따로 받습니까? 네? 안 넘어오네? 여자친구 있어요? 네, 저 있습니다. 아, 여자친구한테 선물 줄 때는 그럼 어떡합니까? 제 용돈으로 하죠. 이야. 경기 없는 날은 정혜영 투수는 뭐 합니까? 궁금하네 이제 계속. 그냥 뭐 쉬거나 놀거나 약간 그렇게 좀 지내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이 녹화분 보면 아는데 아빠 얘기보다 정혜영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아빠 이야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이야기 하는 거야. 아빠가 본인의 눈치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 느끼네. 하고 싶은 말 하나도 음, 안 하는 거 느껴지고 음. 근데 한 번 할 때 좀 약간 과합니다. 아셨죠? 네. 내려놓으시라고요, 아버님. 내려놓으세요. 국내 FA 대박이 더 좋으세요? 메이저리그 진출이 더 좋으세요?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아빠는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아빠는 뭐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을까. 아빠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아니 물론 좋은데 뭐 한국에 있어야지 말도 잘하고 잘 놀 수 있고 가족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가면 돼. 우리가 가면 돼. 지금 과하게 나오시네요. 네. 저 그게 과한 거죠. 과하게 나오시네요. 야구를 정혜영 투수가 하다 보면 본인의 목표가 약간 달라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때는 도전이라는 어떤 목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목표가 나오면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지금 그 전설의 타이거즈 구독자분들 이제 이거 보고 계실 텐데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그 애청자입니다. 유튜브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저희 아빠 나오는 거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기아도 앞으로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은 그냥 약간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혜영아, 네. 고생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다가 나중에는 상당히 좀 자연스러워졌네. 저기 그래. 본인이 잘하시는데요, 본인만. 그래, 알았어. 말 조심할게. 맞으시면 최고의 스타면 뭐 메이저리그에 가 있는 이제 이정우, 그리고 이정우를 길러낸 이제 이종범, KBO 리그 최초의 부자 1차 지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정혜열, 정혜영 부자도 타이틀이 있어요. 한 팀의 1차 지명을 받고 입단한 K리그 네. 또 최초. 이것도 어려운 건데. 이거는 정말 불멸의 기록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1차 지명이 없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거의 뭐 박제된 이제 기록이네 이제. 최연소 100세이브는 네. 깨질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안 깨질 것 같아요. 이거는 1차 지명이 있더라도 힘들어요. 내가 내 아들을 같은 팀으로 1차 지명을 하는 것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어찌됐든 그 1차 지명이 열려있으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몇 그렇죠. 프로일지 모르겠지만. 네네. 근데 그게 1차 지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 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2차의 목표는 이종범, 이정우 부자처럼 부자가 되는 건가요? 조금 뭐 4인자로인가 내려앉았다는데. 3인자 누구예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방송이라 이정봉 후배 이거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혹시 이종범 전설한테 후배지만 네. 연락을 요즘 하시죠? 아니 최근에는 미국에 있으니까 못 하고 못했고. 그렇게 자주는 사실 못 합니다. 네. 앞으로 혹시 정혜영의 앞날을 위해서 후배지만 이종범 전설에게 자문을 구할 의도 있습니까? 자문이라기보다도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힘들 것 같아요. 정범이도 그 관리하기가. 사실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봤어요. 네, 어떤 생각? 투수는 손동열, 홈런은 이승엽, 야구는 이종범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런 네, 수식어가 그렇죠, 맞아요. 있었지 않습니까? 네, 참 맞습니다. 재미있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범이는 하나 더 있어요. 자식 그렇네. 농사는 이종범. 대단한 친구입니다. 네. 야구도 잘했지만 그 사유까지 그렇네요. 뭐 지키려면 힘들 건데. 고음선까지도 가 있으니까. 그러면 국내 FA 대박이냐 아니면 메이저리그 진출이냐? 하나, 둘, 셋. 목표는 높게 잡아야죠. 메이저리그. 예, 현실을 직시해야겠죠. 지금 올해 혜영이가 오늘 4시간이지만 또 아들 안길 수가 없네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혜영이 때문에 여기 다시 단독으로 오신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저한테 전화하신 것도 날 보고 있겠니 예. 너네들이. 혜영이가 고2 때 한 50이닝 정도를 소화를 했어요. 그때 성적이 좋았죠. 청소년 대표도 가고 방어율도 엄청 낮고 그다음에 고3 때도 한 60이닝 그다음에 프로 와서도 1군에서 못해 39이닝 그 정도 될 건데 2군에서 던진 게 있었잖아요. 네. 한 40이닝을 소화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어느 정도는 갖춰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 2년 차에 어마어마한 성적을 냈죠. 34세이브라 그런 거의 5승을 합작하고 또 거기에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무승부 8번을 던졌어요. 8무를. 어린 친구가 대단한 자식이지만 네. 정혜열 선수가 네. 그다음 또 32세이브 그다음 23세이브를 했지만 6년 7년을 어느 정도 50이닝 이상을 꾸준히 던졌잖아요. 스피드가 좀 낮다가 이렇게 힘이 떨어져서 이제 한번 승부를 걸 때가 됐다. 어느 정도 몸은 완성이 됐으니 그래서 작년 말에 무리를 해서라도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냐. 부상 우려를 조금 감수하더라도 힘쓰는 거 이런 것도 좀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은연중에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트레이닝을 따로 들어간 겁니까? 혜영이 같이 유연성이 골반 유연성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도토리 그 스케줄 원래 잡았죠. 보고 그다음에 야마모토가 했던 또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이것저것을 한번 한 3년 동안은 내가 도전을 시켜보려고 거기서 자기한테 맞는 게 걸리거든요. 정혜영 선수는 정혜열 전설이라는 진짜 제대로 된 과외 일타 강사가 있네. 저기 이제 회사에서 미국 스케줄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지학 단장이 이렇게 뭐 선수들 뭔가를 끌어올리려고 그 프로그램을 수준 중이라고 해서 제발 보내주시라고 했죠. 근데 그 프로그램 갔다 오고 나서 투수들이 좀 바뀌었어요. 네, 그게 느껴져. 특히 혜영이가 상당히 효과를 네, 봤죠. 이거는 맞아요.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구속도 올라갔고. 예. 거기서는 이 딱 그 던지는 메커니즘 해서 이제 힘쓰는 그 구간 같은 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딱 나오더만요. 예. 근데 거기서 조금 교정을 하고 팔 스윙도 조금 바로 빼는 쪽으로 회사에서 심재학 단장이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간 게 큰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되면 한 번 더는 해야 돼요. 그래야 더 높은 곳에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를 많이 적용해 보시고 네. 정혜영에 맞는 걸로 장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조심스럽게 아이하고 이야기하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 좀 앞서가도 안 되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모가 얘기하면 오히려 더 안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느끼시고만요. 저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면 반대로 가더라고요. 반대로 이야기하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이 좋아가지고 알았어. 알아. 정혜열 전설은 처음에 야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겁니까? 동기는 유니폼이 멋있었어요. 입고 싶었어요. 그냥 우리 아이의 그 마음으로. 그 뒤에 이제 아버지랑 서울에 그때는 특급 열차예요. 네네. 가는데 이제 서울역에서 내려서 그 동대문 쪽이 저기 그 친척 집인데 네. 결혼식이 있어서 간 것 같기도 해요. 네. 거기 가면서 서울운동장이죠. 그 조명탑을 예. 보고 네. 여기가 야구장이야. 내가 나도 모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너 야구에 관심이 많구나. 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 들면서 유니폼도 멋있고 그래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구로 유명한 충장중으로 일부러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된 거고. 그 충장준 감독님이 오락했던 것 같아요. 그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그냥 야구 해라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집에 있으면 뭐 말도 안 듣고 내 야구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직 저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충장 중에서에도 중학교 때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야구를 맛보고 이제 어린 시절인데 광주 일고라는 데를 가게 되면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광주 일고는 사실 학교도 당연히 그 우리나라의 명문이자 또 그렇죠. 호남 쪽에서는 1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운 좋게 또 저는 집이 걸어서 한 10분이면 가는 그 위치에 있어서 가까워서 뽑아준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어땠습니까? 일고 때는. 목표가 뭐 좋은 대학교 가는 거였겠죠. 또 1학년 때는 이제 빨리 시합 뛰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선배들 혼 안 날려고 조심하고 뭐 혹시 그때도 눈치를 보셨습니까? 눈치 봤겠죠. 왜냐면 내가 잘못하면 우리 친구들한테 또 피해를 그렇지. 주니까. 단체 스포츠니까. 맞아요. 고등학교 때는 어땠습니까? 본인이 본인을 평가하기에. 기술적으로는 저는 던지는 스로잉은 중학교 감독님이나 그게 참 좋다 그랬어요. 근데 파워도 좀 떨어지고 좀 부족한 점이 1학년 때까지 좀 있었죠. 근데 원래는 저도 유격수도 봤어요 중학교 때는. 포수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고. 포수를 시작하게 된 건 어떻게 체격 조건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참 아버님이 상당히 열정적이셨죠. 중학교 때 집에 자고 있는데 네. 잠을 깨워서 일어났는데 그때 삼성 라이온 선수단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왜? 아버지가 약주 한잔 하시고 네.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데리고 온다고 삼성야구단이 집으로 끌려오니까. 다는 아니고 네. 뭐 그때 막 우영득 감독님이나 우와. 거물들이 오신 거예요. 약주하시다가 이제 한턱 쐈겠죠. 뭐 그 당시는 지금 프로하고 좀 틀리잖아요. 분위기는 아시다시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심판위원장 하시는 그 김찬익 삼촌 그런 네. 양반들이 술 한잔 아. 먹고 집에 이제 쳐들어와서 너 내일 새벽에 네. 조대 운동장으로 나와라. 근데 그 양반들도 그 술 먹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개별 테스트를 본 네, 겁니다. 거기서 이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네. 뭐 캐치볼도 해보고 뭐 이렇게 이야. 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오신 분이 우영득 감독, 이만수 감독이잖아요. 포수 쪽에 이제
재능이 있다. 내가 발이 그리 빠르진 않았거든. 근데 발이 느리면 투수나 이제 포수 쪽은 좀 커버가 되니까 그때부터 포수 이제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아버님이 야구에 열정적이셨네. 그렇죠. 참 대학 감독님들 오시면 양복도 해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에. 집이 좀 사셨어요? 몰라요. 그때 양복이 대단했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김희식 감독님이나 이런 동국대학교 감독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는 왜 내가 연대를 갔지? 왜 연대로 가신 거예요? 아니 연대가 또 세긴 한데. 아 연대가 사실 학교는 더 좋잖아요. 고대생들 들으면 난리 나는 소리야. 하긴. 아니 뭐 가다 보니까 연세대로 가게 된 건가요? 포수로 이제 전향을 했고 이제 2학년 때부터 게임은 뛰게 됐습니다. 2학년 겨울 3학년 올라갈 대학팀들이 전지훈련을 와요. 광주 따뜻하니까. 그리고 2월 말 이제 3월 달에 연습 게임을 하는데 네. 박노국 감독이라는 분이 네. 그 강주 상고 계시다가 연대 감독으로 가셨어요. 근데 연습 게임을 하는데 그때 투수가 문병권, 조계현, 오. 김정수 이렇게 이제 기라성 같은 스타 오. 플레이어 선배들이 연대는 뭐 좋은 선수 많이 갔으니까 그 선수들 볼을 내가 3안타를 친 거예요. 포수로 문병권 투수한테 안타, 김정수 투수한테 안타, 조기현 투수한테 2루타? 3루타? 거기서 감독 눈에 딱 들은 것 같다. 아버지가 로비도 하셨을 것 같고. 잘 쳐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잘 쳐서 그런 거야. 명분을 적게 준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건 사실이에요. 그때 눈에 확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떤 계기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뭐 눈도장도 필요하고 뭐 로비도 있으면 좋겠죠. 중요한 건 실력이거든요. 실력이 없는데 데려가가지고 거기에 인원 채워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실력이 있었어요. 무궁무진했습니다. 저는 이거 계속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100이란 숫자하고 좀 인연이 있는 것 같아. 올해가 광주교도 100주년이라면서요. 올해 혜영, 정희영 선수도 100세이브. 광주 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하여튼 100이란 숫자랑 좀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대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대학교 때 성적도 괜찮았습니까? 계속해서 좀 성장세였습니까? 연대는 아까 조금 전에 그 고대 말씀하셨다시피 연고전이라는 게임이 제일 중요해요. 네. 1년 내내 다 져도 가을에 연고전만 이기면 됩니다. 계속 지다가 연고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희망도 떨어지고 네. 이거 지면 완전 끝인데 네. 저는 후배들한테 조금 떳떳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3학년 4학년 때 연고전을 이겼어요. 물론 주축 선수로 뛰었고 상대 고대는 누가 있었습니까? 박동이라고 어마어마한 애가 있었죠. 우리한테 안 됐어요. 근데 박동희가 있었는데 네. 그러면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지금 지명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90년 네, 프로 90년에. 입학을 하죠. 우승 얘기를 하면 93년도에 때는 선동열 네. 전설과 배터리 그때의 우승 확정 순간을 기억하신다면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면 성 감독님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나도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있습니까 사진? 신문에 난 거니까. 뭐. 그럼요 괜찮죠. 야, 저도 이거- 기억이 날 듯해요. 선동열 감독님은 저한테 너무 소중한 분이라 지금도 연락 자주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을 드립니다. 자주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래 맞아 이거였어. 맞아. 기억나. 네. 춤을 한번 당겨주세요. 네 맞아. 예. 야 그때 사실 맞잖아요. 네 맞아요. 무릎 꿇었죠? 예. 네. 무릎 꿇었죠. 예. 난 또 무릎 꿇었다는 게 또 무슨 뭐 다른 건 줄 알았더니. 그 세리머니를 성 감독님 그 많이 했잖아요 우승을. 그렇죠 맞아. 장채근 감독하고 안고. 이게 안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네. 세리머니에 대해서 기자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사진 남겨야 되니까. 네. 서동열 감독님하고는 배터리로서 궁합이 잘 맞는 편이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봤던 투수 중에 최고죠.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니까 그런 기록을 남길 수도 없고 0점대 방어를 한다는 것은 기량은 당연하고 저 냉정함, 냉철함 이런 게 그다음에 또 수비 그게 동반이 되니까 0점대가 가능하지. 그냥 한다는 거는 두 발 앞에서 던지면 몰라도 점잖하시고 네. 정말 신사시고 놈들한테 싫은 소리도 안 듣고 크셨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좀 들으셨겠죠. 최근 한 10년, 5, 6년 사이에. 네. 근다고 또 nom한테 또 절대 그 싫은 소리도 안 하시고 이제 법이 있어야 사실 뿐이죠. 그래서 전설의 태도를 안 나오시는가 봐요. 여기 나오면 이런저런 얘기 하실까 봐. 네. 이해해 주십시오. 언제 한번 다리 한번 대주십시오. 네. 네. 손동열 감독님하고 같이 한번 나오신다거나 이거 한번 여기서 재현 한번 좋잖아요. 재현. 감독님 무릎 꿇고 세레머니 하고 이렇게.
93년에 그렇게 이제 포수로서 예. 우승의 어떤 기쁨을 하고 나서 다음에 내가 또 포수로서 세레머니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93년도에 사실 젊으니까 그게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다 내 거가 계속 할 줄 알았죠, 저도. 네. 그게 아니거든요. 이 시즌 끝나면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날 계속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부터 아니었던 내 거예요. 세상이다. 예, 이 아들 이야기 할 수는 없네. 해야 되겠네요. 절대 자만하면 안 되고 더 노력하고 더 조심하고 돌다리 두드릴 거 완전 두드 깨보고 가야 되고 예. 그거는 본인의 부상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모든 게 모든 게? 예, 예. 아. 지금은 부상 뭐 여러 가지 사생활 정말 그 위험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상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나는 진짜 이 말이 너무 저 실은 어제도 싸웠거든요 아들이랑. 왜 싸웠냐면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데 자신을 못 믿냐고 하더라고요. 못 믿는 게 아니라 걱정이다. 세상이 너무 험하니. 단계별로 이제 설명 잘하려면 다 있어요. 뭐 아기 때는 뭐 저쯤은 좋아했지 뭐 노래도 있지만 뭐 말 필요 없죠. 그냥 저기 걸어다니면 좋겠다는데 걸어다니면 그때부터 걱정이야. 누워 있을 때가 최고거든. 누워있을 때가 치고 다 겪게 될 거야 이제. 참고하세요. 저거요 저거. 저거요. 네. 94년도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때 부상 왜 그런 겁니까? 어깨 부상이 왔죠. 어깨. 그 전에 이 한대 데드볼을 맞았어요. 안병훈이라는 투수한테 인천에서 되게 골절이 됐죠. 근데 그때부터 좀 내리막길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뭐 MRI 찍어도 안 나와.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는데 아프기만 해. 이게 아무래도 손구력이 약해지니까 내 입지가 좀 줄죠. 줄어들고. 예. 재활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었어요? 아니 그 당시는 재활 시스템이 그거 전무했어요. 전무. 예. 수술은 뭐 생각지도 못할 예. 것이었고. 예. 또 어깨 쪽은 수술 위험하거든. 그 당시 수술했으면 안 돼. 팔꿈치가 그때 미국에서 예. 이제 성공하고 그럴 때니까. 예. 지금은 팔꿈치는 토미존은 한 관리만 잘하면 90% 이상 문제 없어요.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 더 강해진다고 네, 하는 네. 선수들도 있었고요. 96년도에 내 자리를 차갔던 최혜식 전설이 네. 열받아가지고 글러브를 던지는 바람에 행가래를 했습니다. 마지막은 내가 마무리를 했죠. 마무리. 중요한 포인트를. 중요한 포인트.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입장이었다면 야 세상에 이럴 수도 있네. 내가 다시 포수 자리에 앉아서 네. 마지막을 내가 할 수도 있네. 상당히 운이 좋았어. 마지막에 마음을 곱게 쓰니까 혜식이가 잘하길 속으로는 빌었고 내가 빈다고 잘한 건 아니잖아요. 마음에 곱게 실제로 쓰고. 빌었습니까? 잘해라. 잘해라. 뭐 내가 억한 마음 가진 적이 없어요. 사실 내가 할 때 지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96년도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96년도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좀 아파서 네가 그래도 기회를 조금 네. 잡았지 않을까. 네. 한국 시리즈 이렇게 우승하면 정의연 전설에게는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대우가 달라진다거나 연봉 계약하는데 조금씩 달라진다거나. 그 당시 연봉 계약은 계약이 아니니 그래도 그때 25%그 상한선이 상한선. 있었어요. 예. 저는 25%를 깼어요. 예? 그래요? 예. 이거 공식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 진짜 깼어요. 저만 깬 게 아니라 그때부터 쭉 깨졌는데 이제 네. 1200에서 1500이 돼야 돼요. 25%. 네, 그렇죠. 1800을 받았어요. 완전 있겠네. 예. 그때부터 조금씩 풀어준 것 같아. 음. 회사에서. 너무 목줄 재면 음.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1800이면 팀 내에서 가장 고액 연봉자는 누구였습니까? 선동열 감독님, 그때 김성환 감독. 제가 이제 최근영이 이제 주전이었잖아요. 어떻게 제가 시합을 하게 됐는데 잘해봤어요. 올스타전도 갔죠. 근데 이제 손가락이 이제 타구에 맞아가지고 후반기에 주저앉았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장채근이란 든든한 포수가 잘 끌어오다가 또 시대가 정혜열에게 넘어가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이제 최혜식으로 넘어가고 네. 이거를 뭐 누구를 탓하고 뭐 누구를 뭐 미워하고 이럴 건 아닌 네. 것 같아. 아까 그 연봉을 물어봤다는 거는 당시에 그러면 1200에서 한 1800 정도 갔으면 적어도 5000은 넘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3, 4천이라도 그때는 그 위에 선배님들은 네. 더 했어요. 그래. 거기까지 가는데 막 6개월, 7년, 8년 걸렸는 거예요.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혜태의 또 그 혜태의 마지막 정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구단 사정도 그때는 안 좋았을 거고 그러다가 하와이 항명 사건을 겪게 됩니다. 네. 많이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자한테 하와이 항명 사건을 이제 물어본 이유는 각자의 시선으로 본 하와이 항명 사건은 어떤가? 물 갖고 안 되겠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을 잘 막은 것은 먼저 그때는 기자분들이 지금같이 팍 바로 전송 안 돼요. 적어서 네. 타자 쳐서 네. 호텔 프론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 시간이 어느 정도 네. 잡을 수가 네. 있었죠. 코칭 스텝하고 선수단하고의 갈등이죠. 코칭 스텝도 뭐 선수단을 뭐 잘되게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도저히 지나치고 이제 욕심이 있으셨던지 막 너무 관리를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존심 싸움이 된 거죠. 최고참 선배와 최고참 그 코치님하고. 그 당시에 화해가 되고 다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주동훈 최고참이면 순철이 형 계셨고 김정수 선배 뭐 이렇게 또 있는데 순철이 형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근데 다른 이제 후배들은 그 선배가 이렇게 자존심이 뭉개지고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철형은 저기 그 알라모나의 빛이라고 빛이 혼자 이렇게 계시고 선수단 저기 있고 제가 가운데서 순철형 이렇게 전령 역할을 한 건 그건 사실이에요. 그만 하락해라 이제 이거 해서 누가 다치고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냐. 뭐 그러다가 어떻게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 잘 모르겠네.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많이 힘드시진 않았겠네요, 그냥. 그 당시에는 세상 다 무너진 줄 알았죠. 이거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우리 훈련하러 갔는데 만약 그게 일이 불거졌으면 여러 다쳤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지금 맞아요. 생각해보면. 예. 하와이 항명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의 이런 모든 경험과 눈치와 예. 다 있어. 그때로 간다면 정의열 전설은 어떻게 하시고? 일단은 핸드폰 다 꺼야죠. 야, 핸드폰 다 꺼! 사실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런 일이 뭐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여튼 뭐, 일이 일어나면 잘 해결하는 게 예. 서로 눈치 간에 눈치 얘기하고 잘 보고 예. 예. 그게 좋을 것 상대방 같아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될 그러면 일이 커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자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예, 예. 예. 나이가 들수록 이해가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99년까지 이제 선수 생활하는데 97년까지 해태에 있다가 삼성으로 98년도에 그때는 왜 가게 되신 거죠? 제가 이제 어깨 부상 때문에 상당히 좀 입지가 빠졌잖아요. 네. 근데 삼성에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필요했겠죠. 서정환 감독님이 그때 부임을 하셨고 항명 때문에 뭐 가고 이런 뭐 루머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있었어요. 사실 나는 그게 루머에 항명인데 가운데서 좋은 가교 역할을 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네? 팬들이나 주위에서 왜곡되거나 좀 오해 소진이 있는데 삼성에서 이제 경험 있는 포수가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김영진 포수가 있었잖아요. 또 누가 있었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큰일 났네. 연대 선배인데. 연대 선배가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큰일 났네. 포수가 약했어요. 그래서 삼성은 이런 포수를 끌어모아야 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게 됐어요. 97년도에 11경기 나와서 9타석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부상 때문이었겠죠. 조금 쉬어서 그랬을까요? 98년도에는 39경기 나와서 61타석밖에 안 되는데 2할 6푼 1이에요. 그때는 컨디션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삼성도 우승이 목표였는데 네. 성적이 안 좋아서 내가 99년까지는 했을 겁니다. 99년 성적은 난 조용히 이야기 99년 성적은 제일 안 좋았어. 제일 안 좋은 건 아니었어. 1할 8푼. 그건 내 성격이 아니죠. 어깨만 안 아팠으면 동원대 가기 전에 은퇴를 하지 않았을까. 삼성으로 이적하면서는 약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꿨습니다.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그냥 그때 이제 삼성에서 재계약을 안 하고 그냥 롯데한테 패했죠. 플레이오프에서 재계약 안 되니 거기서 그냥 다른 팀으로 가고도 한쪽이 싶었겠죠. 근데 타이거즈나 삼성은 이제 한번 그렇게 필요해서 했고 내가 막 발품 팔아서 어디 도전을 하고 그러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이제 그냥 세상 우습게 한 거죠. 그냥 투수는 내가 선동열 선수보다 약해도 포수는 내가 더 잘한다. 본인만의 좀 기백. 무모한 아주 무모한 아주 판단 아래 포지션이 다른데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네. 선수들에게 은퇴라는 것은 마음먹기 참 힘든 거 아닙니까? 뭐 지금도 선수들한테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한 번은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라. 누구는 한 번 간두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시간은 분명히 오죠. 불멸의 타이거즈만 영원하지 다른 거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은퇴 이후에는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제가 이제 성 감독님이 존경한 이유가 나오겠죠. 그 어린이 야구 교실을 했죠. 그러니까 정혜열의 어린이 야구 교실 한번 아니요, 해보고요? 선동열의 선동열의 야구 교실에 그거 한번 하고 이제 쭉 쉬고 있다. 2001년도에 드디어 SK 코치로 가게 되고 예, 가게 됩니다. 예. 최저 연봉으로. 예. 얼마에? 그때 3,800? 근데 선수 때 연봉이보다 더 많았나요? 그래서 우리 선수 때 많이 못 받았으니까.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게 네. 코치들의 월급이 연봉이 의외로 낮더라고요. 저 다른 코치들 연봉 들었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코치 연봉이 기준을 따지면 초창기에는 적지는 않은 거예요. 3천만 올리려면 5년 동안 쎄빠지게 해야 돼요. 성적 계속 내야 되고 네. 코치 연봉은 그대로 있고 선수들만 이제 점점 올라가게 그렇지. 됐죠. 네. 거기다 이제 물가로 따지면 90년대는 아파트 평당 100만 원이었어요. 뭐 30평 아파트가 3천만 3천만 원대인데 원. 그 전에는 어쨌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91년 2년 되는데 30평 아파트 사놓으면 그게 8천만 원이 되고 이 돈 버는 데는 따로 있어 또. 코치 분들은 계속 묶여 있은 거죠. 묶여 있어. 왜냐하면 입지가 파리 목숨 같이 선수는 바로 플레이를 하니까 되지만 회사를 뭐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 현실이 코치를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교체해도 되고. 명분상 감독까지 또 무시 받으면 이게 목줄을 너무 조이면 또 그렇지. 문제가 생기니까 싹 풀어놓고 그런 이유가 있어서 못 올라가고 정체됐겠죠 코치들이. 당시 SK로 가게 된 계기가 어느 인연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상국 단장님 추천해주고 거기를 이제 동렬이 형이 일본에서 생활을 마치고 들어올 때일 거예요. 그때 혜리 자리가 성실하다, 절대 피해 안 끼치고 지 몫은 할 것이다. 네. 소위 말하는 추천을 네, 그렇게. 추천인이 선동열이 된 네. 거예요. 근데 왜 1년밖에? 2년 했는데. 그러니까 2001년하고 2002년인데 네, 2년 했어요. 다 따지면 한 1년 정도. 일군 배터리 코치를 2002년도에 하셨구나.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하나로 갔어요. 그때는 제가 불펜도 했어요. SK 코치 할 때는요, 제가 트레이닝도 했습니다. 잠깐이지만 3루 베이스 코치도 하고. 야, 근데 어떻게 SK의 1군 배터리로 2002년 1년, 한화 이글스에서 1군 배터리 코치로 2003년 1년, 타이거즈 1군 배터리 코치로 2004년 1년. 삼성이 제일 오래 있었어. 6년. 삼성이 이때는 선동열 감독님이 또 성 감독님 계시다가 중간에 잠깐 갑자기 나가시고 유중일 감독하고 우승까지 했죠. 어찌됐든 간에 SK나 한화나 기아 때 그 배터리 코치 소위 말하는 3년의 뭐 연수 기간이라고 이제 표현하긴 좀 이상하지만 경험이 있어가지고 삼성과 기아 때 잘하신 것 같아요. 선수들이 잘한 거죠. 코치로 있을 때의 궁합이 맞았던 제일 잘 맞았던 삼성과 기아에서 감독은 누구신가요? 삼성에서는 뭐 당연히 성 감독님이죠. 성 감독님이 지도자로서 따로 잔머리를 안 쓰셔서 그러지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삼성을 만들어 놨잖아요. 투수 왕국을 만들어 놓기도 정말 했고. 만들어 그다음에 승리 공식도 만들어 그렇죠. 놓고 맞아요. 그다음 유진일 감독이 다 혜택을 보신 것 같고 삼성 야구 왕조의 기초는 선동열 감독님이 다져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삼성 프런트가 또 대단했어요. 거기는 무섭게도 하죠. 일단 감독은 모든 걸 맡겨요. 미팅을 하면 감독이 뭐이 필요한가 그거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주시면 야.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단장의 눈치라든가 사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네. 감독에게 네. 전폭적으로 네, 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열망과 후원을 밀어줬죠. 아까 무섭다고 했잖아요. 준우승 했던 최고의 감독이 경질도 됐죠. 바로 또 경질. 네. 어찌됐든 밀 때는 확실히 밀어. 프로니까. 네, 프로니까. 네, 프로니까. 기아 타이거즈에서는 합이 맞는 감독님을 꼽으라면 저는 이제 2군에 있으면서 김기태 감독을 보좌를 했잖아요. 왜 1군 경기가 있을 때마다 거의 140경기 정도를 모니터링을 해요. 하루는 투수 파트, 그 다음에 하루는 타격 파트, 또 때로는 뭐 트레이닝 같은 게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근데 그렇게 자리를 하면서 게임을 보면서 1군이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떤 선수가 필요하겠다 코치도 상의를 하죠. 거기서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 어떤 선수가 필요하고 좀 길게 보시려면 차라리 이것도 괜찮습니다. 궁합 커뮤니케이션 많이 맞았죠. 감독을 모시면서. 코치나 또 스카우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 때 기억에 남는 선수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얘 진짜 제대로 잘 봤던 것 같아. 온준이도 있고 온준이는 멘탈 쪽이 조금 아쉬웠죠.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지금은 본인이 이제 후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 맞아요. 그땐 몰랐지. 아니 최원 전수가 홈런 칠 일이 아니잖아요.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상대방이 힘들죠. 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아마 때 자기 했던 게 있어놔서 막 풀스윙하고 풀스윙 홈런 치면 좋긴 하지. 좋죠. 근데 예. 그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신고로 들어왔던 이제 이지영이라고 나도 이제 그때는 코치 시절 초보 2군에서 신고로 들어왔는데 얘가 너무 튼튼해. 아무리 훈련시켜도 지치질 않아요. 내가 지쳐. 그리고 어깨가 강했어요. 엄청. 방망이 폼은 개폼인데 잘 맞히고 이 경험 좀 쌓으면 이게 좀 되겠다. 훈련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시켰어요. 지금 이지영이 어디 있죠? SSG 보고서 같은 걸 코치가 쓰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은. 백업 확률 3년 안에 50% 이렇게 적어냈어요. 그건 안 써도 되거든.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우리 매니저가 그 기억이 나요. 코치님 그건 안 써도 돼요. 야 쓰면 어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된다. 가능성이 있다. 확실하게 본인이 포수 출신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포수의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기아에서도 지금 현재까지 통틀어 봤을 때 가능성 있는 친구가 보입니까? 한준수 잘하고 있잖아요. 한준수? 아직은 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가능성은 어마어마하게 표치됐는데 준수가 이 정도로 할지는 좀 나도 몰랐고. 저도 포수는 어깨를 제일 1번을 봅니다. 어깨가 일단 돼야 답이 나와요. 어깨 약하면 방망이 잘 치고 뭐 다른 거 잘하잖아요. 그러면 감독은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마이너스거든. 그렇지. 안 쓸 수도 없고 네. 딜레마에 빠져요. 네. 백업 써야 되고 또. 근데 특급 포수들은 저는 A뿔 포수, A급 포수, B뿔 이렇게 봐요. 네. 그럼 A뿔은 박경환, 진감용, 양의지. 조인성까지 양의지. 양의지까지. 네. 그런 애들은 어깨 이런 거는 최고였어요. 걔들 힘이 떨어졌을 때 어깨 좀 약해졌을 때도 A급 정도가 된다는 거죠. A급은 뭐 김상훈, B뿔은 뭐 차일목 그런 기준을 제 개인적으로 그냥 갖고 이제 지도자로서 하고 있는데 A뿔 갈 수 있는 포수가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한준수인데 경험이 더 필요해요.
해요. 지금 아무 시합을 쭉 하면 포수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다 힘들겠지만 포수가 체력 소모부터 시작해서 타구에 맞기도 많이 맞고 부상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름에 하는 거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한번 자리 잡으면 제일 안정감 있는 게 포수입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포수는 경험을 30% 먹고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아마추어 센 놈이 와도 주전 A급 있어버리면 못 들어갑니다. 경기를 전체적으로 이제 조율하고 바라보는 쪽이 이제 포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거기가 안정화돼 있어야 되니까. 지금은 경기도 광주에서 동원대 야구부 감독. 예. 동원대 야구부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동원대 지금 부임한 지 3년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는 이제 2년제죠. 올해 졸업생이 처음으로 나왔죠. 학교 뭐 총장님이나 우리 또 교수님들이 부담을 안 줍니다. 성적 같은 거에. 왜냐하면 특성을 살려서 선수 개인의 부족해도 더 출전도 시키고 그래서 빨리 스카우터들의 눈에 들게 해야 되잖아요. 성적에 따라가다 보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게 학교에서 상당히 심적으로 편안하게 밀어주고 계셔서 성적은 조금 안 좋지만 기아에 한 명 지명이 됐고요. 오. 네. 그 다음에 뭐 일본 독립리그에도 한 명, 일본을 좀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 대표하고도 교감을 하면서 테스트를 한 우리 선수 한 2명 데리고 가서 한 명 합격시키고 일단 2명 정도는 취업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14명 갖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포수가 없어가지고 여담으로 감독이 앉으면 되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현재는 한 30명 돼 있고 올해 잘 해서 또 취업을 시켜야 될 건데 이야. 근데 아니 지금- 그래도 첫 해 치고는 예, 괜찮은 목표 달성했습니다. 그 네. 지명날 김선진 코치님 이제 기아 코치를 하셨죠. 네네. 같이 있으면서 일부러 누워 있는데 마지막에 귀는 들려요. 마지막 번호에 당첨이 됐어요. 이야. 포지션이 어느 쪽에 누구 여기- 친구입니까? 말해 주십시오. 김두현이라고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자라 이야기하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겁니다. 투수입니까 아니면 유격수요. 유격수? 예. 유격수가 지명이 됐다고 하면 스카우터들도 유심히 봤다는 얘긴데. 저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볼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뭐 기록도 다 있고 한데 제가 이제 기아에 있었잖아요. 나는 기아에도 좋은 선수를 보내고 싶어요. 정말로. 근데 맞아요. 기아에 있어 나서 이게 무슨 아는 사이라 데리고 있었던 직원들도 지금 현재 있고 뭐 무슨 요새 비리같이 이렇게 봐줄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 요즘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예,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근데 또 내가 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뭐 우리 아이를 뭐 안 좋다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타이거즈에 있었다고 해서 타이거즈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이건열 감독님도 타이거즈에 보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로 스카우터들이 예리하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이건열 감독님 이야기가 나오셨지만 제가 스카우트 팀장을 할 때 추천을 2명 받았죠. 김호룡 선수 그 친구도 받았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나 혼자 해서는 안 되죠. 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전문가지만 더더욱 전문가들이 있어요. 같은 동료라고 해야죠. 직원이라 좀 그러네. 동료를 데리고 가서 멀리 쫙 위에 멀리 숨어서 체크도 하고 그래갖고 뽑게 됐죠. 근데 그때 우리가 평가가 타격만 되면 이거는 대박이다. 근데 타격이 호령이가 방망이만 잘 치면 난리가 났을 건데 기본 한번 움찔은 했습니다. 조금씩 나왔어요. 쳐야 될 때 간혹 하면서 쳤습니다. 예. 방망이만 되면 그 친구는 뭐 어마어마한 선수가 돼 있겠죠. 수비폭도 너무 넓고 좋고. 예. 맞습니다. 말이 좀 샜네요. 예, 아니야, 괜찮아. 14명부터 시작해서 야 진짜 14명이면은 해태 타이거즈 초반에 시작했을 때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타이거즈는 16명으로 16명. 그거다. 정열 전설이 감독으로 있을 동안에는 계속해서 동원대 야구부는 늘어나지 않을까. 이 방송 보시면 정열 전설이 동원대 야구부 감독으로 있으면 나도 일본으로도 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실제로 뭐 내가 움직인다는 소리를 듣고 뭐 옛날 그 김용달 선배님께서도 한번 문의가 오기도 했었어요. 지도자는 다 똑같습니다. 이제 제자들 맞아요. 어디를 무슨 취업 시켜야 되고 뭐 2군에 있으면 1군에 또 보내려고 하고 소문은 조금 나긴 난 것 같아요. 그 수로 이렇게 지금까지 잘 해오셔서 취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명을 보냈으면 승률이 높은 편이죠. 그거는 끝났습니다. 내년에 또 보내야 됩니다. 내년에 또 보내야. 그리고 이제 우리 두현이가 그 친구가 잘해주면 이제 인정을 받겠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억의 사진으로 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 저희가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야, 이 사진은 지금 뒤에 배경은 지금 파리거든요. 프랑스고. 이거 좀 같이 뭐 부부 동반 여행 가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 프랑스 97년도 이종범 후배랑 그때 가까웠어요. 지금도 가깝습니다. 근데 그때 여행을 갔어요. 김성한 왕고참이었죠 그때는. 네. 네, 길에서 감독님을 어, 저 우체국 앞인 줄 알았어요 저는. 심장 놓치고. 네. 여기 뭐야? 안녕하십니까 해서 기념 촬영 한번 했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네. 이래서 이게 세상이 좁단 말을 네. 실감했습니다. 아니, 같이 가더라도 저기에서 만날 확률은. 정말 탱탱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 얼굴 봐보세요. 지금 이 정혜열 선수 얼굴 보면 바로 정혜영 선수가 생각이 나요. 너무 똑같이 생겼어. 근데 지금도 얼굴이 별로 안 변하셨어. 제가 속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사진이 뭐냐면 젊었을 때 이분들의 사진입니다. 와, 진짜 어렸네요. 이종범 선수의 얼굴에도 이정우의 얼굴이. 정범이 멋지잖아요. 예, 또 이태리 멋지네요. 무슨 배우같이 생겼어요.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다음 사진. 옛날 사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 지금 오른쪽이 정혜영입니까? 헷갈리세요? 아주 어렸을 때 같습니다. 지금 이건. 네, 중학교 때겠죠. 중학교 네. 때. 지금 이거는 어디 가다가 차 뒤에서 찍은 것 같기도 차 하고. 안에서 하는. 이때만 해도 모든 게 아버지였죠. 아버지가 힘이 제일 세고 돈도 제일 많고. 그렇죠. 뭐 아빠가 뭐 세상이 제일 뭐 멋있어 보이고 커 보이고 힘세 보이고 그러겠죠. 지금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죠? 코치로 재직하고 있어서 네. 아빠 찬스 같이 와서 볼도 좀 죽게 하고. 양현종과 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 아빠라서 해줄 수 있는. 이야, 이건 어디 집인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집에서. 제가 코치 처음 이제 기아로 왔을 때 네. 시홍이 선빈이를 그 시범 경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밥을 먹였었어요. 이 친구들이 기아를 10년 이상 이끌 애들이었죠 그 당시에. 야, 근데 이 두 사람은 지금 같이 뛰고 있잖아요. 아들 야구 하니까 또 그것도 있겠죠. 성 감독님한테도 허락을 맡았어요. 네. 오해 소지가 있어 선수들하고 코치들이 어울리는 것 혹여나 말이 이상하게 와전될 수도 있고 해서 혜영이가 좋아하겠죠. 이 두 사람은 정말 키스톤으로 네.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되죠. 이제 그때였던 꼬마였던 정혜영이 지금은 주축 선수가 돼서 또 같이 또 뛰고 있습니다. 저도 좀 약간 비슷한 경험인 게, 제가 어렸을 때 TV를 봤을 때 그때 앵커였던 또 아나운서였던 그 선배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분들. 회사를 들어왔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좀 이상한 거예요. 느낌 이상해 좀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지금 정혜영 선수도. 또 그 밑에가 또 올라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빨리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닐걸? 이거는 무등산에 한번 올라갔죠. 중학교 때죠. 중학교 때 여기 장불재 쪽인 것 같은데. 중머리째에서 중머리째. 그 위로 올라가는 길 모퉁이 같은데. 그렇죠. 더 위로 올라가라. 2024년 이후에 그때 그런 말을 안 했겠죠? 설마. 네, 설마. 그다음이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전지훈련 일본에 갔어요. 나 그때. 이때 본 것 같다. 이 머리 한번 기억난다. 갔어요. 예. 완전히 밀어버렸던 머리.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일 것 같은데. 예, 작년 가을에 어디 일본 쪽인 것 같은 느낌이. 작년 결승전 하기 전날인가 길거예요 이게. 저도 음. 이제 집사람이랑 응원차 갔죠. 사진 보시면 어떠세요?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시죠? 그러죠. 그러니까 앞으로 또 20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 그때 되면 이제 내 인생이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겠죠. 자, OX 게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판 OX 드릴 테니까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제가 질문 드리면 애매하다 싶으면 가운데 세모로 하시면 한지세요. 되겠습니다. 네. 예, 준 줄 알았어요. 네. 자, 첫 번째 질문. 나는 타이거즈의 전설이다. 술로. 하나, 둘, 셋. 자기 주량 얘기해 주세요. 최전성기 때 주량. 다음 날 예. 일하는데 네. 문제 없을 만큼 소주로는 몇 병 정도? 대여섯 병은 먹겠죠. 대여섯 병 이상일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당시에 술로 가장 단짝이 누구였습니까? 같이 술 마시면 기분 좋아지는 단짝. 아무래도 야구했던 친구들이죠. 누가 또 정유열 전설만큼 술을 많이 먹습니까? 박철우 선배, 뭐 조계현, 이강철, 동열이 형은 이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고. 네. 이강철 감독님이 술을 잘하세요? 나보다 안 돼요. 그러겠죠. 예. 그 호리호리한 몸매. 근데 거기도 아주 근성이 있잖아요. 좋아하고 네. 뭐 누구한테 안 질려고 하고 뭐술 내기는 안 해요. 예. 뭐 아직 체력 있고 하니까 마음에 맞는 선후배라 그냥. 그때는 막 PC방 이런 것도 없었어요. 먹을 줄 알면 그쪽으로 좀 분위기가 그런 갈 수밖에 없죠. 시대였어요. 예. 자, 두 번째 질문.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야구를 할 것이다. 하나, 둘, 셋. 해야죠. 다시 태어나도.
좀 아쉬움은 있는 거죠. 더 잘했어도 아쉬웠을 거예요 아마. 사람 욕심이란 게. 음. 근데 과거보다는 앞으로가 중요하고 내 아이가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했을 때보다는 지금 현재 환경 야구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좋죠. 네? 더 좋아지겠죠. 음. 그래서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 않을 때도 했는데. 내가 만약에 다시 하게 되면 난 연봉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 하나, 둘, 셋. 1억에서 10억 사이? 너무 편차하시거든. 너무 심하든. 아니 뭐 100억도 받고 싶죠. 그러나 이 현실적으로 1억 정도면 1억 정도. 기본 가정을 건사할 수는 있잖아요. 요새는 1억도 빠듯할 거예요. 그래도 한 10억 정도는 받아야 주위에 좀 뭐랄까 가오도 좀 베풀기도 하고 좀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자꾸 일본말이 나오네요. 유튜브 방송에 그 정도는 문제 없어요. 많이 부드러워지셨어 지금. 네. 자 마지막 질문. 나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 둘, 셋. 우리 정의열 전설의 꿈은 뭡니까? 포괄적으로 많이 있지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라고 했잖아요. 기본 이름은 남긴 것 같아요. 내 삶을 내가 평가해서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해야 맞는데 내 자신이 그걸 인정 못하면 이거는 잘못 산 거예요. 어찌됐든. 야구 세계에서 이름을 제대로 남기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상황이라면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감독이냐 아니면 정혜영의 메이저리그 진출 확정이냐. 하나, 둘, 셋. 후자죠. 오. 네, 메이저리그 진출 확정이죠. 아들이 메이저리그만 나갈 수만 있다면 나는 감독은 필요 없다. 그렇죠. 일단 1번이 아들이. 메이저리그 확정됐는데 갑자기 또 감독 제안이 왔다. 그때 해도 돼요. 바람은 자식이 잘 되는 게 더 우선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다들 그 마음은 똑같을 네. 것 같습니다. 그 돈이 액수가 틀려요. 우리가 그걸 다 보고 있죠. 네. 예. 시장 자체가 다르니까. 네. 예. 거기서는 그냥 뭐 한 번 터지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예. 전설의 타이거즈 함께한 시간 2시간 넘어갔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예, 빨리 가네요 시간이. 네. 예. 어떠셨습니까? 시간상으로 약간 배가 꼬를 하는 게 네. 2시간 넘은 것 같고 벌써 4년 됐나요? 예, 4년 됐습니다 벌써. 오랜 버티다가 좀 늦게 출연해서 죄송하고 그때 삐약삐약했던 애가 지금 더 커져서 1차 목표 달성을 또 했고 더 자만하지 않고 더 고개 숙일 수 있도록 아이 잘 교육시키고 아니 전설의 타이거즈 함께한 시간 어떠셨냐고요? 그러면서 전설의 타이거즈도 잘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어디 가서 본인 얘기를 이렇게 2시간 이상 하신 적이 거의 없으시지 않습니까? 없다고 봐야죠. 예. 이렇게 하면 어디 안 만나줘요. 어디 회장님 몰라도 타이거즈 팬들에게는 어떤 선수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까? 아직은 팬분들이 저를 거의 기억은 하고 있고 그 사랑을 주시고 관심도 많이 주시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냥 큰 사고 안 치고 아버지도 아들 착하게 아니라 저도 착하게 살아가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예. 그 얘기를 우리 카메라 보면서 타이거즈 팬들에게 한번 이제 네. 자연스럽게 한번 해주십시오. 저 팬 여러분 지금 요 인터뷰를 하기 전에 문득 스쳐 지나간 게 있습니다. 2017년 우승 당시에 했던 여름 올스타전 끝나고 제가 2군 감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잠깐 나는 게 타이거즈 팬 여러분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고 잘 기다려줬습니다. 올해 드디어 저희가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좀만 더 인내하시고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인터뷰를 드렸는데 그게 올해 2024년에 또 도래한 것 같습니다. 예. 가을에 좋은 결실을 타이거즈가 맺을 수 있도록 인내하시고 힘든 시기가 지금 다가온 것 같은데 이 고비를 넘기면 기본 이상은 한국 시리즈 가지 않겠어요? 가야 되고 한국 시리즈 진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혜열 전설님, 양혜열 전설이 유격수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회열이가 유격수 있네. 그래서 회열이가 네, 회열이가 양혜열이 후배님이 네. 내가 조금 좀 더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네. 선배님인 줄 알고 나한테 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밥값도 계산해 줬어요. 뭐 이런 뭐 아마 이종범 전설이 군대에 갔었을까요? 그 메꿔준 거고. 맞아요, 예, 맞아요. 잠시. 고맙죠. 뭐 어쨌든 길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센 유격수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너무 센 유격수가 네. 있어서. 94년 8월 당시에 정혜열 포수가 주자와 홈에서 충돌하면서 큰 부상당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그때 부상 전에 그때부터 문제가 됐을 거예요. 문제가 좀 아마. 됐었다. 수성건이라고 두산이죠 오비. 네. 홈에서 해서 붕 떠서 떨어졌어요. 그때 이게 등이 담이 와갖고
꼼짝을 못했어요. 전반적으로 94년도가 선수 생활하면서 제일 불편했던 투수 누굽니까? 큰 틀에서는 제구가 안 된 투수가 참 답답하죠. 얘기하십시오. 김 누구라고. 그 선배님은 네. 그때 피칭을 봤는데 볼을 못 받겠어요. 지금 생각나는 게 예. 투수 중에는 좀 기억에 남는 투수가 강태훈이라는 투수가 있어요. 그 친구가 구위가 좋진 않아. 근데 제구는 좀 조금 되고 뭐 볼도 단순했는데 그냥 그 인터벌로 죽여요. 그냥 받으려다가 앞으로 내가 쓰러져. 태훈이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 투수가 좀 기억에 나고 지금의 프로야구 시스템에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투수입니다. 계속 경고죠. 뭐. 예, 계속 경고. 투수가 나와버리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 살아남는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게 성 감독님이 0점대 방어를 한 이유가 기량도 당연하지만 번투 수비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 견제, 그다음에 냉철함, 볼 배합 이런 게. 혜영이도 어제 실은 변화구를 계속 던졌거든. 그 전에 직구만 던졌거든. 다 네. 직구 바꿔줘야 되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요 며칠 전에. 패턴이 읽히지 않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피치 클락 있어야 되냐고 보시냐고. 혜영이는 개인적으로 봐서 상당히 그 적응이 돼 있고 좀 빠른 편이에요.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그거 특히 견제 개수 이런 게 그거는 좀 저로서는 너무 예. 규율을. 근데 그게 좀 제일 걸려요. 주자는 이제 만약에 땡 됐다 마지막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스타트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피치아웃 빼서 그때 쏴 죽일 수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게 나오는데 그게 제일 부담스러워. 제가 이제 판단할 때는. 라이벌이었던 고려대 투수 박동희 예. 질문 나왔네요. 어땠습니까? 예, 하시면서. 최고의 투수였죠. 네. 메이저리그 뭐 다 오파를 받고 몸 자체가 틀려요. 힘이 좋아. 부상도 크고 얼큰해요. 대학 시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학 시절에 이병훈 왜 이쪽하고 친하셨어요? 뭐 그 당시는 우리가 연고전은 합숙훈련을 하고 그 게임 하기 한 열흘 전에 네. 고대 친구들이 연대로 와요. 아니면 한 해는 우리가 고대를 가고 그래가지고 그럼 거기서 이제 술 먹기 시합이라고 해야 되나? 절대 밀리면 안 돼. 저도 안 되고 모든 거를 기싸움에 무조건 기싸움에. 거기서 이제 분위기를 압도를 해야 돼요. 저기서 술을 한 잔 먹어, 여긴 두 잔 먹어야 돼. 그럼 저기서 세 잔을 먹어야 돼. 누가 나타나서. 추억이지만 참 좀 무식하게 전통이란 거를 했었죠.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근데 그게 제가 1학년 때 한 번만 하고 그 뒤로 없어졌거든. 그때부터 애들이랑 뭐 연락은 자주는 못 만나도 지나보면 다 추억이고 그때 그 추억으로 다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혜영 선수가 기아에 1차 지명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자기가 선수 생활했던 팀에 아들이 입단하면 눈물 날 것 같은데 어떤 기분이셨냐고. 눈물은 안 났고 어쨌든 목표가 지명되는 거였습니다. 1차적으로. 근데 또 1차 지명까지는 나중에 이제 욕심을 냈죠. 2학년 때 고등학교 그 김기훈이라는 투수하고 경기를 붙었어요. 기훈이는 최고의 자원 투수예요. 그때 고교하고. 근데 그때 1대0으로인가 이겼어요. 혜영이가 8회 투아웃까지 노히트 안타를 안 맞았죠. 기훈이는 7회까지 던지고 내려가고 그때 내가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그때는 막연히 바람이었고 이건 가능성이 있다. 이거 충분히. 나중에는 박시원이라는 친구하고 혜영이 경험을 했지만 거기는 야수고 혜영이 투수인데. 투수니까 오히려 그럴 거면 투수 자원을 더 먼저 선호하겠죠. 장단점이 있겠죠. 저는 제 아들이 더 좋다고 봤습니다. 잘 판단했어요 회사에서. 네. 기아 타이거즈로 바뀐 후 두 번의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셨나요? 하시면서. 나지한 선수 홈런 칠 때 그때는 사실 아주 축하하고 뭐 기분은 좋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쪽에 있다 보니까 조금 뭐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고 뭐 이번 우리가 17년 우승할 때는 제가 이제 2군 감독을 하고 있어놔서 이제 이번 소통도 잘했고 1군은 야전에서 싸우는 거고 나는 보급 참고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 잘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나한테 믿음도 좋고 감독님이 우승할 때 2군 코칭 스태프하고 마지막 경기는 잠실에서 봤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는 빠졌죠. 이제 일본들 그 파티도 해야 되니까 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참 보람을 그때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버스 타고 오면서. 과거에 타이거즈 예를 들어서 좀 성적이 안 좋았을 때는 항상 그 마무리라든가 뒷문이 항상 불안했습니다.
몇 점 차로 이기고 있더라도 이거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정혜영이 잘 막아내고 있잖아요. 네. 관리 잘해서 끝까지 좀 꾸준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너무 잘 키우셨고 아버님이 더 멋지시다고 리아님이 아이고.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얼굴 목소리까지 진짜 이렇게 똑같을 수 있냐고 하시면서 예. 사이도 비슷해요. 예. 난리 났습니다. 이니셜은 똑같습니다, 영어. 정희열 감독님 이번 시즌에 이범호 타격 코치가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지금 타이거즈 잘하고 있는데 최종 성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 성적은 바램하고 또 현실적인 거하고 있는데 한국 시즌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희열 선수 오래간만에 또 나오셨으니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혜영이 아버지입니다. 본인도 계속 혜영이 아버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아들이 잘해주고 있어서 감사하고 또 못하면 욕도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못할 때 격려의 욕도 해주시고 저를 또 기억해줘서 감사하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고 타이거즈 팬분들이 대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타이거즈가 가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격려와 소망을 담아서 다 같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불멸의 타이거즈도 참 추억이 많이 또 새록새록 생각나게 해주고 전설의 타이거즈. 예, 전설의 타이거즈. 여러분 왜 그러시냐면 혜태 타이거즈 오비 모임이 불멸의 타이거즈래요. 아. 예, 그래가지고 헷갈리세요 지금. 우리는 전설의 타이거즈. 전설의 타이거즈 많이 경청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자, 긴 시간 동안 함께했습니다. 정희열 전설과 함께 타이거즈, 전설의 타이거즈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